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이 캠핑을 즐기는 그날까지 김프로입니다. 날이 지금 남부지방은 12월 달인데 아직도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아요. 아마 올겨울은 좀 제법 길지 않을까. 지금 늦기 시작해서 봄이 조금 늦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요번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뭐냐면, 지금 겨울철 동계 캠핑을 시작하면 있어가지고 입문자분들이나 초보분들이 놓치기 쉬운 동계 캠핑 준비물에 관해서 제가 오늘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기본적으로 동계 캠핑 준비물이나 안전하게 동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2박으로 깔 건데, 오늘 2박으로 깔려면 좀 앉아서 필요합니다. 이 서가지고 하면 힘들어요. 춥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셀터 간단하게 치고 기본적인 세팅을 하고 앉아서 좀 오랜 시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대부분 지금 유튜브를 지금 유입을 하시는, 유튜브에 지금 오시는 구독자분들이 제가 누군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제가 블로그로 운영하다 보니까 블로그를 이미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누군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망한데, 저는 지금 캠핑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몇 년째 캠핑 블로그를 운영 중이고 어느 정도 탑에 올라와 있고, 웬만큼 블로그, 캠핑 블로그 쪽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람입니다. 자리 잡은 김프로고, 그러고 다수의 잔잔한 방송, 아주 큰 방송은 아닙니다. 잔잔한 방송 몇 편에 나오고, 대기업의 칼럼도, 캠핑에 관한 칼럼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칼럼리스트죠. 칼럼리스트. 칼럼도 지금 제가 한 번씩 작성을 하고 있고, 사보로. 그러고 캠핑 경력은 한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큰딸이 지금 대학교 졸업반이니까 제가 큰딸이 기어다닐 때부터 캠핑을 했으니까 조금 나름대로 조금 오랜 시간 캠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만 캠핑할 때만 해도 오토캠핑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냥 텐트만 설치하면 거기가 캠핑장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규제도 되고 노지 캠핑에 대한 어떤 단속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토캠핑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있고, 블로그를 아마 제가 캠핑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았어요. 경력은 오래돼도. 하지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거의 지금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캠핑이나 여행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발로 뛰어가지고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이때까지 쌓아온 나름대로의 캠핑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초보 캠프 분들이나 아니면 동계 캠핑을 막 입문하는 분들한테 제가 하나하나씩 쏙쏙 가지고 있는 거 다 전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셀터를 설치하고 앉아서 동계 캠핑 준비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쉘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의외로 지금 날이 춥다 보니까 좀 간단한 쉘터 들고 왔습니다. 한 5분이면 칠 수 있는 거예요. 한 5분이면 칠 수 있는 건데, 오래간만에 장박만 하다가, 오래간만에 쉘터 5분 만에 치는 것도 힘드네요. 자주 나가야 됩니다. 아웃도어는
한 달, 두 달을 안 나가다 보면 나가기 싫고 힘들어요. 특히 동계에는. 자, 셀터 쳤고 간단하게 실내 세팅을 하고 제가 앉아서 동계 캠핑 준비물 여러분들한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셀터 치고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바람만 막아줘도 지금 따뜻합니다. 지금 굳이 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난방을 하지 않고 셀터 내에서 그냥 앉아만 있는데도 따뜻합니다. 아직 햇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따뜻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계 캠핑 준비물, 동계 캠핑 준비물에 제가 설명을 드린다 했는데, 이 동계 캠핑을 의외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보면 캠핑의 꽃이 동계 캠핑인데, 자, 그런 분들이 많고, 또 동계 캠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제품을 준비하고 어떻게 난방을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막 그냥 화끈하게 막 간단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동계 캠핑 준비하면서 가지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이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안전이 우선이라는 거. 자, 동계 캠핑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넷째, 다섯, 여섯, 막 전부 다 안전입니다. 무조건 시작해가지고 텐트를 철수하고 집으로 오기 전까지 항상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 아이들 안전, 난방 안전, 모든 걸 안전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동계 캠핑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자, 동계 캠핑 준비에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첫 번째 텐트입니다. 텐트는 하계절, 동계절, 계절별용으로 텐트들이 나옵니다. 나오다 보니까 여름에 사용하는 텐트를 겨울에 사용하면 추워요. 결로도 많이 끼고 물방울 뚝뚝 떨어져요. 겨울 되면 자고 일어나면. 그런 텐트는 겨울에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존의 스펙이 좋은 거, 텐트도 두께감도 좀 있고, 겨우 동계에 사용했을 때 결로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텐트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가족 구성원입니다. 차가 SUV가 중요하고, 저는 승용 캠프라서 큰 텐트는 못 살 것 같아요. 망구 필요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소리도 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가족 구성원입니다. 가족이 3명인데 6, 7인용 쓴다면 그거 오버스펙이에요. 가족이 5명인데 3, 4인용 쓰면 그거 어떻게 잘라고요? 생활도 안 됩니다. 싸움만 일나요. 부딪혀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텐트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가족 구성원인데, 보통 우리 시중에 나오는 텐트들 보면 3, 4인용, 5, 6인용 이렇게 재원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보통 5, 6인용은 3, 4인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3, 4인용은 2인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시중의 브랜드가 보면 기본적으로 4인용 같은 경우에는 5, 6인용으로 표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덩치가 커졌어요. 덩치가 커졌는데 그 기준을 안 따지고 보통 60cm 아니면 50 이렇게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3m다. 3m 하면 곱하기
자, 60에 곱하기 5를 해볼게요. 그럼 5인용입니다, 5인용. 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요. 그럼 꽉 낀기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지금 나오는 브랜드 중에 5, 6인용이면 3, 4인용을 생각하시면 되고, 4인용이라고 나오면 3인용, 2인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텐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텐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텐트의 바닥 공사입니다. 바닥 공사. 이 바닥 공사는 우리가 보면 대부분 초보분들이 보면 바닥 공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매트, 시트, 그 다음에 자축 매트, 막 온만 거 준비 다 해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에어박스면 됩니다. 에어박스 5cm, 10cm, 40cm 원하는 거 쓰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10cm를 사용해요. 근데 보통 좀 가족들이 많고 어린 애들이 있는 데는 40cm를 많이 사용해요. 왜 40cm? 40cm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열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40cm부터 우리가 누웠을 때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바닥에 찬 기온을 안 느끼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40cm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세 번째. 바닥은 간단하죠. 특별한 게 뭘 준비하고 뭘 까고 이런 설명 할 필요 없어요. 에어박스면 돼요. 에어박스, 에어매트. 자, 두 번째로 그렇게 중요하고, 자, 세 번째로 의외로 또 놓치기 쉬운 거, 의외로 캠퍼분들이 놓치기 쉬운 게 랜턴이에요. 랜턴. 저는 항상 이 랜턴을 강조해요. 동계 캠핑 준비물로. 왜? 랜턴을 준비해오지 않은 캠퍼분들이, 초보 캠퍼분들이 낮에는 막 신나게 놀다가 밤에 깜깜하게 막 호롱판 하나 켜놓고 라면 끓여 먹고 있고 밥 먹고 있고 그런 거 억수로 많이 봐요. 의외로 랜턴을 많이 놓친다는 거죠. 특히 랜턴 중에도 무선 랜턴. 유선 랜턴은 혹시 오토캠핑장에서 정전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냥 암흑지대예요. 암흑지대. 그러다 보니까 충전 시 무선 랜턴을 이너 텐트에 하나, 전실에 하나, 예비용으로 하나 해가지고 한 3-4개 정도 꼭 준비하시라. 자, 네 번째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게 난로입니다. 난로. 준비물. 난로는 화목난로, 가스난로, 등유난로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 지을 수 있는데 등유난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파세코나 옴니 이런 대류식 난로가 있고, 가스난로는 아주 다양해요. 종류별로 많이 다양하고 그런데 LPG를 사용할 수도 있고 부탄가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종류가 많아요. 하지만 가스는 혹한기에는 그 열량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LPG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난로의 사용에 있어서는 처음에 텐트를 먼저 구매하시고 그 텐트에 맞는 열량을 가진 난로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텐트가 아주 전실이 좁아요. 일반 테이블 놓고 셀프 정도만 넣을 수 있는 곳에 로타리 난로 설치해 보십시오. 바로 갑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일산화탄소 중독을 직접 돼본 사람입니다. 막상 앞에서 사람들 항상 이름을 부르던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가 제가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는 바람에 그 사람 이름을 기억 못했어요. 그 정도로 일산화탄소 중독은 나도 모르는 새 점점 이렇게 이 세포가 죽어간다는 거.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난로 선택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텐트에 맞는 난로를 선택해라.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어린 집이라면 항상 난로 설치함에 있어가지고 안전망을 설치해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이라면 저는 강력하게 팬리터를 추천합니다. 팬리터. 텐트 공간이 좀 넓다든지 이러면 1200짜리를 하시면 되고, 텐트가 좁으면 돔 텐트 같은 전실이 조금밖에 없는 돔 텐트 같으면 300짜리 하셔도 되고, 일반 우리 대중적으로 거실형 텐트 같으면 900짜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동계 캠핑 준비물 난로의 선택에 있어서도 텐트에 맞는 스펙을 준비하고 늘 안전에 유의해라. 자, 그러고 다섯 번째, 그러고 중요한 게 침낭입니다. 침낭. 이 침낭을 겨울에 고스펙 아주 비싼 침낭을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우리 보통 백패킹 가면 눈속에 사는 분들 있죠. 그 억수 추워요. 일부러 안 추운 척 하는 거지. 그 사진을 보면 억수로 막 낭만적이게 나오죠. 덜덜덜 떨면서 합니다. 그 안에 핫팩 터뜨리고, 유단포 막 터뜨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고스펙의 침낭이든 밖에서 자면 무조건 춥다. 다만, 몸에서 발생되는 열을 밖으로 배출시키지 않고 그 안에 머물게 한다. 그런 점에서 그 체온이 유지돼가지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게 그 고스펙의 침낭이에요. 근데 오토캠핑에서 그런 침낭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이불 들고 다니면 돼요. 이불. 집에 있는 이불. 집에 있는 이불을 들고 가면 되는데 집에 있는 이불 부피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압축형 침낭을 들고 다니는데 고스펙 침낭 필요 없습니다. 솜침낭이라도 좀 두껍고 가격 싼 침낭 선택하셔가지고 전기장판만 좋은 거 하시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난방하시고. 자, 그런 점에서 침낭은 이불로 들고 다녀도 되고 차가 넓다면 뭐 침낭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아주 싼 가격에 솜침낭을 사용하셔도 된다. 그런 침낭을 펼쳐가지고 사각침낭 있죠. 우리 보통 사각침낭을 펼쳐가지고 이불로 쓰시면 됩니다. 저도 사각침낭을 펼쳐가 사용합니다. 보통 캠핑장에서는. 뭐 이는 셀트에 그냥 전기 없이 잘 때는 물론 침낭 안에 들어가서 잡니다. 하지만 오토캠핑장 사용시는 이불로 사용해가 애들이 두세 명은 듣고 잘 수 있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침낭 선택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오토캠핑이라면 어려울 거 없다. 어려울 거 없고. 그 다음에 뭐 또 다양하게 뭐 종류별로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뭐냐면 전기장판입니다. 전기 매트. 일반 매트 같은 경우에 우리 오토캠핑이기 때문에 전기 매트를 활용하시면 돼요. 이 전기 매트만 따뜻하게 잘 틀고 자도 우리 침낭 덮고 자도 코끝은 약간 시리더라도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장판 말고 얇은 장판 말고 매트형이 있어요. 두툼한 매트형. 헬기가 지나갑니다. 헬기. 참 촬영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위에서 올라가요. 바로 위에서. 자, 좀 약간 두툼한 매트 있죠. 매트. 이런 매트만 있으면 에어박스 깔고 전기 매트만 깔면 돼요. 전기 매트는 바닥으로 열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박스에 크게 영향도 없고, 그 제법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냉기 차단 효과도 좋고, 그럼 다시 해요. 무조건 한 2단만 틀어도 막 혹한게도 뭐 등 벅벅 찌집어 잘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텐트 내에 전기 매트도 준비물에 들어가야 된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캠핑 준비물 한번 알아봤습니다. 특별한 거 없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오토캠핑장은 전기가 된다는 점, 자, 그런 점에서 아주 간단하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준비를 하시면 되고 너무 많은 용품을 또 준비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캠핑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겁니다. 가족과 집에서 나눌 수 없는 대화를 밖에 나오면 나눌 수가 있어요. 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왜? 가족들밖에 없는 공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텐트가 집까지 넓지가 않잖아요. 좁기 때문에 눈 멀뚱멀뚱 뜨고 쳐다보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가다 보면 가족 간의 대화가 됩니다. 그게 바로 캠핑의 매력이에요. 또 캠핑 매력은 가족이 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취미생활로. 어떤 취미가 가족이 다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골프, 낚시, 뭐 당구, 뭐 볼링, 이런 거 이제 막 태어나고 갓난 기어다니는 애들하고 같이 못 해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하고 못 합니다. 하지만 캠핑, 갓난애하고,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캠핑의 매력입니다. 바로 이게 캠핑이 유일하게 가족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이 취미가 바로 캠핑입니다. 그리고 캠핑은 일반 레저와 다르게 등수가 없습니다. 힐링입니다. 소통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좋은 캠핑, 전 국민이 끼는 좋은 취미 캠핑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김프로 끝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캠핑 정보, 더 좀 약간 실험적인 정보, 남들이 봤을 때 좀 강한 정보라도 그런 걸 직접 제가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한번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전 국민이 캠핑을 즐기는 그날까지 김프로였습니다.